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교재는 175페이지죠? 그럼 175페이지 펴시고 등록면허세 볼 차례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취득세 우리 세율 특례 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이 덩어리인데 먼저 특례세율을 우리 배운 걸 복습해 봅니다. 어떤 A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과세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세율, 등기비용 포함된 취득세 지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면 등기비용은 남겠죠? 그래서 요 사안 형식적 취득으로서 취득세 옛날에 과세 안 했는데 등기비용만 받는 거 다시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갔다가 다시 왔다 왔다가 다시 갔다 그죠?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작년에 표준세율에서 이렇게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로 인한 환매도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작년에는 합한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게 정답지문 틀린 거 고를 문제 정답지문이었는데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자기 거 자기가 작은 거니까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분할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목조나 저입식 건축물 번쩍 들어서 옮겼어요. 그 건물이 그 건물이지 뭐. 근데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현재부 고쳐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3천이 됐다.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그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예, 재산분할, 정권 행사에서 재산분할로 취득한다? 내 거 내가 찾아갔자? 형식적 취득이고. 근데 등기는, 자, 이거 남편의 내 명의로 공짜로 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자, 이렇게 두 개 법인 합쳐집니다. 형식적 취득이지. 근데 등기는 역시 또 공짜로 안 해주고. 다만 합병 후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 취득이요. 고급택은 제외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아버지 내 명의로 공짜 안 해주고 등기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이거요. 역시 형식 취득입니다. 자, 근데 등기는 아버지 내 명의로 역시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서 이런 경우는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요. 옛날에 취득세는 2%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주로 의제 취득, 간접 취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요 2%를 적용합니다. 근데 다만 건축물 개수 나오면 항상 뭘 줘야 되냐? 면적 증가 있는 경우 포함이에요, 제외? 제외입니다. 면적 증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수로 면적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제가 지금 모의고사 막 여기저기 모의고사 출제를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요번 주 계속 미루다가 꼭 항상 저는 여러분 저 같으면 안 돼. 항상 내일 일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죠? 그래서 꼭 이렇게 미루다가 막판 데드라인에 와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또 막 문제 또 지금 밀려 있습니다. 대충 문제 어떤 거 만들지는 좀 대충 뭐 구상하고 해놨는데 이제 빨리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냐면 저는 문제를 만들 때도 이렇게 그냥 머리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뭔가 이렇게 갑자기 술 한잔 마시고 문제 만드는 경우가 많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악상이 떠오르듯이 뭔가 이렇게 그 기분이 이렇게 딱 뭔가 동화할 때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문제 그냥 쭉 그냥 워드 쳐가지고 쭉 그냥 문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컨디션 좋을 때 만들었으면 거의 문제가 이상이 없는데 꼭 술 먹고 문제 만들었을 때는 꼭 나중에 보면 뭔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여튼 여러분 자,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압순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이 2억. 지난번에 됐어요, 수업 시간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이제 쓸데없는 말 몇 가지 이제 사족 좀 붙여놓고서 이제 취지는 이거예요. 이거 갖고서 문제 요 사례를 갖고서 문제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증가한 가액. 그래서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전에 시가 뺀 가액이고,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가 된다? 산출세액은 얼마가 된다? 아니 1억이니까 금방 증가한 가액 1억이라며 여기다 2% 중과기준세율 적용하니까 산출세가 얼마? 200만 원 이거요. 자, 그 다음에 1억에 2%가 얼마냐, 이게 이제 산출세액이 얼마냐, 이런 게 계산이 안 되면 곤란해요. 물론 이제 뭐 계산기가 우리 시험장에는 당연히 학교론도 그렇고 계산기를 갖고 가죠. 그래서 그 계산기로 물론 하면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점주의 주식취득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그 다음에 또 과점주의 주식취득 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의제취득, 간주취득 4가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레저시설 나왔다.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뭘 떠올려? 레저시설이요. 이런 레저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살상사는 무조건 제외고, 자, 임시건축물인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2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또 역시 3개 덩어리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 적은형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요. 그럴 때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취득세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고, 과미력 적은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5, 6월 달에 이제 배워요. 이거는 과미력 적은형과 관련한 중과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는 아주 가끔씩 되는데, 나왔다 그러면 그 해 세법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그래서 5, 6월 달부터 배우기로 하고, 뭐 더 중요한 것은 뭐 그 자세한 내용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5, 6월 달에 배우고요. 이번 순환에서는 과미력 적은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합한 거 아니고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사치성사는 어떤 거냐 그러면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5가지입니다. 여기다 슬쩍 집어넣고 헷갈리게 하는 게 뭐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뭐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이런 거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아내들 하여튼 뭐 자세한 내용들은 슬쩍슬쩍 뭐 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 받고,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에 있으면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부동산 취득하면 어디를 납세지로 합니까?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지방세는 납세지 물건 소재지. 국세, 종부세, 양도세, 납세지는 원칙 어디다? 주소지. 이거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아니죠? 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소재지별 안분해서 계산하느냐? 자, 각 그 토지요, 요거 시가 표준액비율로 나눠 계산하는 거죠. 과세 표준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한다. X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금 계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원칙 취득일로 또 며칠이야?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운영 내 거래입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 언제부터가 포인트죠? 언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 허가일로부터. 허가 전에 대금 청산 완납된 경우에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닙니다.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몇일?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자, 취득세는 언제부터, 이것도 정확히 중요하죠.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말일 빠지면 이거 꼭 확인해야 돼.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의 수를 뒀다 상속인이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자,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취득세,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하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취득했다 그러면 여기 취득세를 납부하면 여기에 다 등기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세 근데 가기 전에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가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요 지금 얘기한 요 기간 중에 추가 신고 납부 기간도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습니다. 그 중과 대상이 된 때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30일이네. 60일 아니라는 거. 이미 납부한 세금 있으면 공제를 해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는 거. 세 가지 부분을 꼭 나오면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나오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또 우리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일반 가산세는 뭐 똑같습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로 납부불성세에 가산되고요. 근데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다만 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또 지목변경, 과점주의, 주식취득 같은 이런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팔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할 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요. 법인은 개인은 아니고 법인은 자,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장부 등을 작성 기록하고 보존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몇 프로 적용된다? 10%, 100분의 10, 10%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감면이 있던 어떤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했었나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과 함께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0.3식에 2.3%인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자 보세요.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이거 했잖아요. 표준세율에서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 자, 0.3식에 2.3%.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몇 프로 적용된다? 0.3%가 적용되는 거고.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은 0.3식에 2.3%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상속으로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고급택 아니고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심화이론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문제도 나갈 건데 나중에 어떤 건지 이제 문제도 나갈 건지만 일단 맛배기로 한번 보시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특례세율 적용되죠? 표준세율에서 요거 똑같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을 뺀 세율이야.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주택을 표준세율은 상산팔 2.8%고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상속으로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그러면 0.8%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5, 6월 달 되면 심화이론 때 제가 문제 나갈 건데 자, 어떤 문제 이렇게 나가냐면 다음 중 자, 취득세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취득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것들 나중에 이렇게 특례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심화이론 되면. 자, 오늘은 어떻든 간에 요 정도 하고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아니다.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해야지 본격적으로 하죠.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여러분. 아이고, 자. 좋습니다.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아주 그냥 튀어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제는,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는 또 지방을 또 두 군데나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지방을 저 춘천 갔다가 밑에 또 지방 또 저 공주 쪽으로 또 저 갔다가 하여튼 두 군데를 춘천 갔다가 와서 집에서 갔다가 와서 집에서 다시 차 갖고 ITX 타고 갔다 왔다 집에서 차 갖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밤에 또 올라오고 그런 일정이어가지고 되게 오늘은 또 비몽사몽간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오면서 또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지난번에랑 막 진짜 많이 힘들고 그러던데 사람이 적응이 되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3월달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막 지난번에랑은 막 진짜 힘들고 그러더니 오늘은 그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사람은 적응하기 나름이야. 환경이에요. 그래서 좀 낫더라고요. 낫고 오늘은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정신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화이팅 하면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아니면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힘들거나 막 힘들 때 제가 항상 하는 세레머니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차 갖고 운전할 때는 혼자서 애국가 한 2절, 3절까지 부르면서 오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저희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오거나 그럴 때는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수실 저런데 집에서 특히 나올 때랑 오늘은 뭐 아침에 딱 집에서 나올 때 아침에 딱 나오면서 딱 이렇게 집에서 딱 나오기 전에 이렇게 거울 딱 한번 나오기 전에 집에서 바깥에서 딱 거울 한번 딱 보고 화이팅 한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진짜 여러분 이런 게 유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힘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 딱 나오면서 물론 이제 저희 가족이랑은 이제 왠지 사람이 아침부터 좀 이러지 않나 싶지만 저는 아침에 딱 나올 때 거울 딱 보고 아침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물론 지난번보다는 안 돼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딱 보니까 그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면서 요 눈에다가 아이크림 한 번 더 바르고 거울 한번 딱 보고 화이팅! 딱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면은 확실히 나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신 일 있거나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힘드신 일 있거나 아니면 기분 안 좋거나 그럴 때 오시면서 거울 한번 또 여기 뭐 강의실 들어오면서 화장실에서라도 거울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속으로라도 작게라도 화이팅 한번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때로는 집에서도 그렇고요. 힘이 납니다. 175페이지 등록면허세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얘기냐. 등록면허세는 뭐 출제문항수는 작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출제문항수는 작지만 제가 또 항상 얘기합니다. 공부할 양이 적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나중에 10월 달에 막판에는 뭐 한 5분, 10분이면 정리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 포기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쉽게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세인지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다른 세금은 과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 과세 대상 작년에 문제 나왔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문제 나와있죠. 재산세 과세 대상 중요하죠. 또 취득세 대상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문제 속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만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등기등록 대상으로 하냐 이게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의미가 없고요.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부터 바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해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고 산출세 구하는 과정이요. 그 다음에 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또 신고 납부하는 데 관련한 얘기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되느냐 이런 것들이요. 등록면허세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출제가 되면 종합문제로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종합문제로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자, 이런 내용들을, 주요 내용을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되고,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다만,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라는 거, 자, 취득세하고 항상 또 비교할 수 있어야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비교해서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면서, 그러면서,
예규 내용이나 판례 내용이 가끔씩 등록면허서에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과 관련해서 형식주의 과세 관련한 내용들, 납세의무자 부분에서 일부 내용은 예규 내용이라 좀 깊은 내용이 가끔 지문에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 요약집이 나오면 우리 기본서 지금 없고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면 그 예규 내용 시험에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 몇 가지는 살짝 보고 가면 되고 그 외에는 뭐 나머지 내용들은 주요 내용만 살짝 공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175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 특징인데요. 동그라미 1번. 줄 글 필요가 없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한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그런 보통세인 지방세고요. 동그라미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의 등록이란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요 밑줄이죠.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밑줄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등록면허세는 2011년도부터 신설이 된 건데 2010년도까지는 우리가 취득세가 있었고 이거 기초이론문제도 말씀드렸던 거죠. 등록세 있었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이거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부동산 취득해서.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그 외 사항,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이런 사항은 면허세가 있었는데 면허세하고 두 개를 통합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등록세에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면허세 통합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게 신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랬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하고 자, 이런 거 오늘 마지막에 이제 설명.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나눠지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금방 얘기했듯이 등록세 일부 내용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온 거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좀 전에 면허세가 온 건데 우리 시험은 면허세와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등록면허세 얘기하면 항상 뭘 얘기한 거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지금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이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하는데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당연히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뭐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다만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해서 예외가 있는데 줄까지 그으면서 외울 건 아니고요. 참고서로 봅니다. 기업번호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이거 제외합니다. 자, 이런 건 참 포함합니다. 이런 거 취득에 자, 예외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박스 안에 또 보니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세금 계산에서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세금 다시 계산해서 보통징수로 징수되고요. 또 박스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같은 것은 읽어보시고 이런 것은 기초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동그라미 3번 형식주의 과세 이게 이제 항상 등록면허세에서는 중요하죠. 우리 나머지 세금들은 다 우리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뭐하냐면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라고 그랬죠. 형식주의 과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명의자 과세 원칙.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가로 닫고 써놓으세요. 여기다 안 써져 있는 분들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를 자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등기등록하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록관세 가기 전에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지 등록면허세 안 내고 오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자, 지난 순환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한식 뷔페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한식 뷔페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여튼 뭐, 뭘 먹을까 뭐 먹을까 물어보면 하여튼 그게 제일 고민이더라고. 맨날 어디 뭐 학원에서 직원분들이나 뭐 원장님이나 누가 오늘 뭐 먹을래요? 뭐 먹을까? 알아서 그냥 같이 난 따라갔다니까 무조건 아무 데나.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고민이야.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여튼, 한식 뷔페 가면 쫙 깔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되고 또 다른 음식점은 또 시켜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식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딱 세팅돼 있으니까 가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빨리 먹고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밥 먹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밥 먹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밥 먹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빨리 먹고 그냥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녁 때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사우나 갔다가 저녁 강의를 위해서 딱 이제 말끔한 모습으로 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와가지고 빨리 밥 먹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식 뷔페 가가지고 돈 내고 그래서 선불제니까 돈 내고 밥쪽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 사장님 밥이 없는데요. 아이고 밥이 떨어졌네요. 아이고 몰랐는데 한 30분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30분 어떻게 기다려? 나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나올 때 돈을 받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와야 돼요. 밥도 못 먹었으니까 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가 없으면 당연히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돌려받아야지 여러분. 근데 계약의 무효 취소 요건이 있을 때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보세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 거래했는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도 했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 때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애초에 얘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자 소유권이 이렇게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을의 등기 말소되는 이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건 안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한식 뷔페. 내가 딱 갔더니 사장님이 오늘은 저보고 괜히 나는 뭐 아무 밥이나 사실은 상관없는데 딱 들어갔더니 오늘 교수님 오곡밥인데요. 아니 근데 그 한식 뷔페 사장님이 그 학원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면 그렇게 인사하는 곳이 있어요. 오늘 교수님 오곡밥인데요. 그러길래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오곡밥을 먹었는데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곡밥이야. 내가 딱 곡식을 세워보니까 진짜 숟가락 딱 던지면서 밥 다 먹고 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왜 사곡밥이에요? 진짜 저 돈 돌려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 밥 잘 먹고 하나 빠졌다고. 여기 계약의 무효 취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자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된다 그러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의 무효 취소 요건이 있어도 이거 등기가 없으면 밥 안 먹었으니까 받아야 되고요.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밥 먹었어요. 조금 하자 있다 할지라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물세 옆에다가 개별과세 가로 닫고 써놓으라고 그랬죠? 개별과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니까 주요 세계 세목들은 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나머지 얘기는 뭐 용어 설명 우리 다 기초론에서 드렸던 거고 오른쪽에 보니까 지방세 자고 도세고 구세. 자 우리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 도고 시군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자치 구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시험에 특별시세 인조세 아닌 거에서 정답지면 어떤 거? 등록면허세. 특별시 광역시세 아니고 그 자치 구세입니다, 여러분. 176페이지 봅니다. 제2절 납세무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죠? 등록면허세 납부할 물진다. 등록을 하는 자 있잖아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딱 사각형을 하든 형광펜으로 딱 해놓든 아니면 사각형 만들어 놓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애가 어떤 애냐? 그러면 거기다 좀 써놓으셔야 되는 것이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공시법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배우죠?
예, 그 등기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그럴 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그래서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예,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납세무자는 누구냐? 권자입니다.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임차권자가, 예? 이렇게 권자입니다. 또 뭐 있어요? 예.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역권자가, 이렇게 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자, 말소 등기할 때는 그 등기 설정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럴 때 돈을 빌릴 때, 예,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은행이 되겠죠? 채권자가 이제 채권자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자신의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자, 누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얘는 저당권 설정하는 자죠. 저당권 설정자고, 얘는 저당권자가 되고요. 은행이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예?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얘가 설정 등기 납세무자고, 설권자가 설정 등기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돈을 갚았어요. 나중에 그러면 자, 저당권을 말소하겠죠? 말소 등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설정자가, 예,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되잖아요? 말소 등기에 대한. 그래서 말소 등기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역권자가 납세무자니까 지역권자가 요역지 소유자예요? 승역지 소유자예요? 민법에서 공시법에 그런 거 대충 배웠을 텐데. 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우리는 하여튼 우리 세법에서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누구냐는 건데,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래요.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역권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죠.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는 요역지에 타인의 토지 그 이용에 대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 더 이상 설명하면 이제 민법이나 공시법으로 가니까, 하여튼 그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민법이나 공시법을 배우고, 하여튼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 우리는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관상 권리자를 말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권리자,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정리를, 필기를 이따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절 과세표준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요.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입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여기 포인트지. 취득세 과세표는, 자, 취득 당시 가액이었죠.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는 결정시. 취득세는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 당시. 그래서 거기에 사각 정하시고, 원칙 신고가액인데 무슨 얘기냐? 과세표준이 되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조례정바에 따라, 자, 등록자 신고에 따른다. 밑줄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시가편익이 되는 거 똑같습니다.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익보다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항상 불성실 신고했을 때는 지자시장이 다수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시가편익으로. 3번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가격 또는 시가편익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한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시가편익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의 취득가에 증명된 취득, 판의 동그라미, 177페이지 미음번,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에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 비읍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부의 동그라미.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편익보다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이 항상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까지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취득세나 과세표준이나 차이점은, 자, 차이점 전에 같은 점. 자, 둘 다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니까 둘 다 취득세, 등록면세든 과세표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는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에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런 식으로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세는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176페이지로 다시 오시니까 왼쪽에 176페이지 한쪽 가리신 3번에서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등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봅니다. 다만 찾으셨습니까?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죠.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밑줄 쫙이고 변경된 가액 포인트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런 건 그냥 볼펜으로 쭉 밑줄이고 포인트는 변경된 가액이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25회 시험 때 취득 당시하고 등록 당시에 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취득 당시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뭐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어떤 것으로 하느냐? 그럼 어떤 것으로 한다고요? 이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합니다.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했습니다. 변경된 가액. 그런 거지. 그래서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록일 당시에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하여튼 이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 건데 시험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OX. X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항상 등록면세는 저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감가상각의 사유로 1억이었다가 취득 당시 1억이었다가 감가상각의 사유로 7천만 원이 된 경우 이거 7천만 원으로 합니다. 하여튼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177페이지 쭉 내려와서요. 어디를 보시냐면 177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같은 건 지금 보시지 마세요. 나중에 이것은 취득세에서 먼저 보고서 설명드리면 되니까 심화이론에서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내려와서 02번에 177페이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요. 등록면허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것을 과세 표준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나 하나하나 줄거야죠. 경매 신청 등기하거나 가압류 등기하거나 가처분 등기하거나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가등기요. 요때 가등기는 우리 개정 내용 반영해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민법에서 나중에 공시법이나 이런 데서 민법에서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가등기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하여튼 배우게 될 거고, 하여튼 요 가등기, 요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한 거라.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하고 또 담보가등기 같은 거 가담법에 의한 담보가등기 돈 못 받을까봐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을 뭘로 한다? 채권 금액.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여기 보세요.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등록면허세니까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포인트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 부동산의 가액은 1억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건 4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본 이 채권 금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과세 표준 금액을 얼마로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게 여기 금액이 없네. 1억으로 하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지 않고 어떤 걸 한다고요? 이 채권 금액 4천만 원 곱하기 세율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세 계산합니다. 그래서 등록면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세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채권 금액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담보가 등기 같은 가등기요. 이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구별의식은 없어요. 우리 세법에서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그냥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거만 아시면 되는데 여담 삼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가압류는 그냥 교양이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권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에요. 되게. 그래서 영화 상영중지 가처분 이런 거, 공사중지 가처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혼할 때 이혼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미안한데 하여튼 여러분이 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또 보세요. 이혼할 때 이혼할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그냥 살고 여러분 주변에 이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혼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혼해 그러면서 막 홧김에 이혼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혼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항상 했잖아요. 남녀가 사귀다가 좋다고 바로 결혼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귀다가 좋은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그랬죠? 아이 결혼하는 청춘들 잘 들어야 할 중요한 문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살다가 이혼할 때도 똑같습니다. 홧김에 이혼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일단 이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혼 전문가의 코디를 받으면서 절차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홧김에 이혼해 저 이제 아주 지겨워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당해가지고 안 좋은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최종적인 통보를 하거나 그럴 때는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사랑하지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더 사랑이 남아있을 때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헤어지면서 이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죠. 남편 명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예금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재산 처음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육권 문제라든가 모든 디테일한 법률 문제를 이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되면 이제 협의혼이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지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 명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야지 꼼짝없이 내가 40%를 그래 꼼짝 못하게 해놓고 내가 40%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서 노동만 했어도. 근데 남성 수강생 여러분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자들의 말에 우리나라 법원은 여자들의 말을 많이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안 좋다기보다는 이건 안 좋은데 술 먹은 것에 대한 그 관대하게 처벌하는 거 관대 관용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여전히 술 먹었다고 물론 그것도 변호사 잘 써서 그런 거예요. 술 먹었다고 봐주고 뭐 했다고 봐주고 웬만하면 다 봐주고 같으면 그런 거 있는데 안 좋은 건데 그거는 그다음에 또 여자들의 말에 많이 귀를 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의 말에 많이 기울이고 또 여자들 쪽에 호의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왠지 이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믿을 수 있는 혈육에게 다 빼돌려놓고 다 예금이라든가 무슨 재산 명의 다 돌려놓고 그 말 나오자마자 도장을 얼른 찍어줘. 한번 떠난 여자의 마음은 절대 잡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 잡아봤자 소용없으니까 빨리 도장 찍어주고 나는 좀 더 영하면서 좀 더 스마트한 여자를 찾아서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좀 왜? 좀 더 여리고 좀 더 스마트한 여자를 빨리 찾아다녀야지 그 돈 갖고서. 그래서 한 번도 주지 말고 딱 이렇게 보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될래나? 자, 여러분들은 저기 하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묻고 즐겼으면 이제 얘네들 4가지 자 보세요.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또 가등기도. 예전에는 가등기가 아니었었는데 지금 주위에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가등기도. 등록면허세 계산, 요런 거 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뭘로 한다? 채권금액. 요거 꼭 기억하고요.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냥 한번 이걸 바꿔서 이런 것들은 나올 만한 게 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볼펜이나 연필을 쭉 한번 줄을 긋습니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가액이나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살짝 쭉 밑줄 그어 놓고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다 예 하나만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근저당권이요. 근저당권.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죠?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예?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얘는 채권 최고액은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권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 있지. 채권 최고액이요. 채권 최고액. 요것을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최고액이 과세 표시는 된다. 예로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넘어가시면 178페이지입니다. 3번 기타의 과세표시네요. 여러분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있죠?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 표시는 요역지 가액입니다. 승역지 아니고요. 승역지 가액으로 바꾸겠지 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세 과세 표시는 전세 금액이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부 교재는 시중에 일부 교재는 임차 보증금으로 바뀌어져 있는 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였는데 그렇게 바뀌려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 아니고요. 그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나 자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뭐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나 각종의 말소 등기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과세 표시는 뭐가 된다? 건당, 건수가 됩니다. 건수, 건당.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시는 꼭 기억하시고 제 4절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이요.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의 경우 표준세율로서 자 50% 범위 내에서 지자청이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부동산 이외의 경우에는 일정 세율로서 탄력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중요한 거냐면 중요하지는 않아요. 모의고사 같은 데라든가 문제집 같은 데 나와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어느 도는 부동산 경기 과열, 어느 도는 침체 막 이렇게 각 시도마다 부동산 현황이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그런데 뭐 재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현황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뭐 법인 등기나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것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이외의 경우는 일정 세율, 세율이 일정해요. 고정되어 있어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세율로 적용됩니다. 되게 탄력세율 적용할 수 없고요. 01번 표준세율 읽어보면 하여튼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 자 요거 표준세율의 50%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요 179페이지 결론적으로요. 이 표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표를 무조건 표의 내용은 무조건 소화를 하셔야 돼요. 이거 179페이지 등록면허세에서 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항상 등록면허세에서 예전에 또 단골로 또 출제됐던 내용이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에서 여러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요. 사실은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건축물 신축했다 보존 등기 뭐 아니면 뭐 그 매매나 증여로 받았다 이전 등기 이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라 예. 자 옛날에 부동산 취득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했을 때 이 등록세 내용은 취득세로 갔단 말이지. 그죠?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자, 이 등록면허세에서는 사실은 요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것만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등록면허세 여기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나와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나와 있느냐?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예전에 2010년도에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에 어떤 사람이 뭘 상속을 받아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상속받았을 때 옛날에 취득세를 2%를 냈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로부터 6개월 내에 냈어요. 취득세 2%를. 근데 상속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취등록세가 2011년도부터 통합된 이후 지금 2016년도에 자, 상속에 대한 저 등기만 합니다. 등기만 해요. 그럴 때는 지금 상속으로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상, 3, 8, 에서 2.8%란 말이에요. 그러면 2.8%를 저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2%는 이미 옛날에 냈잖아요, 이거. 2% 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비용만 받아야 되잖아요, 등기비용만. 자, 그래서 등기비용만 지금 2%는 이미 냈으니까, 자, 0.8%만 받으면 되잖아요. 등기만. 그래서 이 상속에 관한 등기만 할 때는 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가. 그래서 보세요.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축했어요. 옛날에 건축물을 신축해서 취득세는 냈는데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랬다 보존 등기를 이번에 등기만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이럴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입니다.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기비용만. 아셨죠? 그럴 때,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머리 글자 소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등기, 가짜의 동그라미, 지상권 설정 등기, 지자의 동그라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니까, 여러분, 이쪽에다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머리 글자를 따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요. 자, 그리고 이거 머리 글자를 땁니다. 땄더니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부동산 가액. 요거 내용을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럴 때 다만 가등기는 자,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이라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지만 순위보조를 위한 가등기는 근데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이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는 채권 금액입니다. 자, 요거 얘기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단골로 한 문제씩 맞춥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 지난 순환에 제가 수정해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됐구나. 일단 요거만 소가지 없는 애들에 관한 요 내용만 필기해 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